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천안과 아산의 지역화폐 캐시백 혜택이 새해부터 축소됩니다. 이용 한도는 기존대로 유지되지만 할인율은 18%에서 10% 수준으로 낮춰집니다. 아산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기준 인건비 확보로 공무원 정원 100명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관련 규정은 2월 임시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갔지만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마냥 웃지만은 못했던 세종시의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됐던 천안시와 아산시의 지역화폐 캐시백 혜택이 새해부터 다시 축소될 전망입니다. 이용 한도는 유지되지만 캐시백은 10% 수준으로 낮춰집니다. 송용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체감 혜택이 새해부터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해온 캐시백 혜택을 종료하고 1월 1일부터 다시 기존 수준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천안 사랑카드는 12월 기준 30만 원, 18%까지 제공했던 캐시백을 한도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지급률은 10%로 낮췄습니다. 2026년도 천안사랑카드는 상시 월 30만 원 한도 10% 캐시백을 지급합니다. 특히 명절과 축제 때는 탄력적인 한도 상향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산페이 역시 최대 200만 원씩 18%까지 적용했던 추가 할인 혜택을 종료하고 선할인 10%, 추가 캐시백 1%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다만 이용 한도는 기존 2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두 지자체는 혜택 축소로 소비자 체감은 줄겠지만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하는 효과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좌절을 맛보며 그 어느 해보다 숨가쁘게 달렸습니다. 시민들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2025년 5가지 결정적인 장면들을 김우순 기자가 꼽아봤습니다. (2025년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간 한 해였습니다. 조기 대선을 거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엔 행정수도 개헌안은 물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비가 대거 포함됐고 수년째 희망 고문에 그쳤던 세종 법원 건립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지방법원 설계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세종시는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이 집적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엔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심장이 될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이 마침내 공개되기도 했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수도 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돼 조속한 국회 통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 취임 직후 추진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슈는 세종 시민들에게 적잖은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 정광석화처럼 강행된 탓에 지역에선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반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헌법적 권리에 반하는 해수부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 소원 청구를 통하여 법적인 판단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최근 부산 임시청사로 이전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세종은 추가 부처 이전을 막으면서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정부 여당이 바뀌면서 세종보 재가동 찬반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선 보 재가동을 위한 정상화 사업까지 마치고 수문을 닫는 점검까지 진행했지만 현 정부 들어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환경단체 면담에서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약속하자 세종시를 비롯한 세종보 재가동을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두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일었고 지난 11월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까지 찾아 세종시에 힘을 보태고 나서면서 논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부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새 정부의 재가동과 운영 정상화에 지체 없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충청권 핵심 교통망이 될 광역급행철도 일명 CTX 건설 사업이 12월 초 정부의 민자 적격성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시민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 계획은 총 5조 원을 들여 대전 정부청사에서 정부 세종청사와 조치원역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64.4km를 잇는 사업입니다. 오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개통으로까지 이어지면 기차역 없는 행복도시에도 철도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최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CTX와 함께 지하철 동시개통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철을 동시개통해야만 CTX 이용객도 늘고 또 충청권 메가시티 계획의 완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부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금강 수목원과 휴양림의 민간 매각 문제가 이슈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소유권을 가진 충청남도가 매각을 추진하면서 지난 6월부로 운영이 중단됐고 이후 민간 매각 또는 국유화를 두고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공공운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10,000명의 서명부를 세종시에 전달하기까지 했지만 충남도가 또다시 민간 매각 의지를 드러내면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금강 수목원을 민간 매각하려는 것은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 아닌 공공성의 포기이며 세종 시민과 인근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미래의 가능성을 위협하는 결정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행정수도 특별법안에 이곳을 국립수목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법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2026년도 기준인건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그동안 동결됐던 공무원 정원을 100명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에 기준 인건비 상향액을 전년 대비 2배에 달하는 175억 원을 확보해 정원을 1,853명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늘어난 인력은 통합돌봄과 시민안전, 산업단지 조성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 현장에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산시는 정원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정안은 이르면 2월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저물고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찾아왔습니다. 불확실성이 이어졌던 한 해를 지나 새해에는 속도와 활력이 살아나길 기대해보게 되는데요. 병오년의 의미와 상징,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60간지에서 43번째에 해당합니다. 말은 12지신 가운데 7번째 띠로 예로부터 역동성과 추진력을 상징해왔습니다. 넓은 들판을 달리는 말의 모습은 자유와 이동 그리고 변화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말은 국가의 힘과 개인의 출세를 함께 상징해왔습니다. 전쟁과 교통, 상업의 중심에 있었던 말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뜻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힘의 우위에 있던 또 말을 많이 가졌던 그런 나라가 좀 득세하면서 그게 애국 군대의 상징으로 좀 말이 많이 표현된 장면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군사력과 경제력도 이런 것이 말의 상징이 되었고, 붉은 말의 해라는 표현은 십간 가운데 병이 결합되며 만들어졌습니다. 병은 불의 기운을 뜻하고 색으로는 붉은색을 상징합니다. 그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강한 추진력이 떠오르는 조합입니다. 병은요,
붉다 또는 이제 태양을 상징하는 거고, 밝고 붉은 거, 빨간 거 색깔을 우리가 병 쪽에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오는 말, 그래서 붉은 말 또는 적토마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말이라는 거는 활동적이고 뛰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보나 또는 국가적으로 보나 역동적이고. 한편 병원년은 역사적으로도 변화의 기로에 서 있던 해로 기록됩니다. 사회와 체제가 빠르게 움직이던 시기와 맞물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2026년 법정 공휴일은 모두 67일입니다. 주말과 노동절을 포함하면 연간 휴일은 119일로 집계됩니다. 여름 휴가철과 연말 연휴를 중심으로 짧은 연휴가 여러 차례 이어질 전망입니다. 속도와 열정의 상징 붉은 말의 해 병오년. 멈췄던 일상이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그 전환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얼마 전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경기도 안산시 특산품인 대부도 와인이 공식 만찬주로 선정돼 세간의 주목을 받았죠. 그 이후에도 이 안산 와인의 인기는 시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와이너리를 직접 찾아오는 방문객도 크게 늘었는데요.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안산 대부도에 있는 그린 영농조합입니다. 지난 1996년 설립돼 35명의 조합원이 함께 대부도 특산물인 포도를 이용한 와인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 제품 중 하나는 화이트 와인인 그랑꼬또 청수. 얼마 전 열렸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공식 만찬주로 선정되면서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내외 여러 품평회에서 대상과 금메달 등의 높은 성과를 거두며 이름을 높여온 결과입니다. 에이펙 만찬주에 선정된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저희들한테는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고의 명예를 얻었다라고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랑꼬또는 큰 언덕이라는 뜻의 섬인 대부도를 프랑스어로 표기한 말입니다. 대부도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해풍을 맞으며 재배되기에 당도가 높아 맛이 좋기로 유명한데, 이러한 포도와 영농조합만의 오랜 노하우가 어우러져 뛰어난 품질의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에서 재배된 청수라는 포도 품종을 이용해서 최고의 와인 설비를 통해서 정성과 또 모든 혼이 함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와인들이 많은 소비자들과 또 여러 분야에서 관심과 또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랑꼬또 와이너리에서는 제조시설을 둘러보고 와인 시음도 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프로그램 참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되게 풍미가 있고 그리고 먹어본 와인 중에 제일 포도 맛이 좀 잘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정상회담에서 먹은 와인이라서 조금 궁금했는데 먹으니까 확실히 포도의 깊은 맛이 살아있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세계인에게 선보여지며 주목받고 있는 대부도 와인. 이제는 지역 특산품을 넘어 한국의 대표 와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갱년기 여성의 대표적인 고민이죠. 콜레스테롤 증가와 기억력 저하, 그리고 골다공증까지 이런 복합적인 증상을 농산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국내에서 재배한 비파잎의 혈중 지질과 인지 기능, 뼈 건강 개선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의 한 연구시설. 연구진이 실험쥐에게 아열대 작물인 비파잎을 섞은 사료를 급여하고 행동 변화와 생체 반응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12주간 관찰한 결과 비파잎을 섭취한 갱년기 모델 실험쥐에서 뚜렷한 건강 개선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비파잎은 많이 버려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비파잎의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를 밝힘으로 인해서 앞으로 농가들에서 이 비파잎을 그 부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식품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 혈중 총 콜레스테롤은 20%, LDL 콜레스테롤은 33% 감소했습니다. 미로 실험에서도
학습과 공간 기억력이 향상되며 탈출 시간은 40%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분과 정서 안정에 관여하는 세로토닌 농도는 30% 이상 증가했고 갱년기 이후 여성들에게 중요한 골밀도는 22.8% 회복되며 뼈 구조도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열매 수확 이후 대부분 폐기되던 비파잎의 새로운 가치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실은 비파잎에 이 비파의 효능이 거의 대부분 저는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못해서 이게 조금 사장되다시피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로 출원하고 기능성 원료 생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간 버려지던 농산 부산물이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 기능성 소재로 활용되면서 농가 소득 증대와 식품 산업 확장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혼자 밥을 먹는 혼밥 문화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이젠 일상이 된 혼밥. 식당과 마트 소비 패턴까지 1인 가구가 만들어낸 변화를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동대문구의 한 대학가에 자리한 분식점. 혼자 먹을 음식을 포장 주문하거나 매장 안에 홀로 앉아 식사를 하는 혼밥족을 마주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예전보다는 가족 단위 손님들보다는 이제 혼자 오시는 분이 꽤 늘어난 편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간 개념이 이제 다른 사람들 뭐 약속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본인들 약간 시장할 시간에 오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보면은. 1인 소비의 시대. 혼자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술을 마시는 일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벽을 향한 1인석, 개인 공간을 우선한 테이블 배치처럼 혼밥을 위한 구성은 기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먹는 거라서 조금 외롭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요새 주변에 식당들 보면은 혼밥러들을 위한 그런 인테리어나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학교 오기 전에는 다 계속 집밥만 먹었는데 오히려 이제 대학교 오고 나서 뭐 자취를 하면서 혼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되게 혼밥에 대해서 좀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좀 체감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식당에서 뭐 혼밥을 위한 뭐 어떤 구조적인 테이블 구조나 뭐 어떤 인테리어 그리고 메뉴까지 1인 메뉴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혼밥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대학가 근처에 자리한 동네 마트에서도 1인 가구를 겨냥한 변화가 뚜렷합니다. 채소를 한 번 조리할 양으로 나눠 담은 소포장 상품을 비롯해 쫄면, 떡볶이, 찌개 등 홀로 음식을 해먹는 가구를 위한 양념과 간편식, 소량 김치와 반찬류도 진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봉지당 1,000원씩 소포장 판매하고 있는 채소 한 끼 신선은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이 약 5% 증가했고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토스터기, 식품 건조기, 멀티 다지기 등 반값 가전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약 1.5배 증가한 서울의 1인 가구. 혼자 식사하는 것이 외로움의 상징이던 시대는 지나가고 혼밥이 효율적인 선택이자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겨울철만 되면 우리를 찾아오는 불청객이 하나 있죠. 일명 블랙아이스라고 불리는 도로 살얼음입니다. 빙판길처럼 보이지 않아 방심했다가는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사고를 막을 대책은 없을까요?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7시 3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노오지 분기점에서 차량 3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외국인 여성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미처 제동을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구간에 블랙아이스, 즉 도로 살얼음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겨울철 도로 위 최악의 불청객으로 꼽히는 블랙아이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노면 결빙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약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랙아이스는 실제로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눈이 직접 내릴 때보다도 가장 위험한 운전 방법 중에서 위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서 도로 위에 살인마, 이 암살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제동거리에서 일반 도로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 도로에서의 제동거리가 약 10m라면 블랙아이스 구간에서는 최대 35m까지 늘어나면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 그늘진 곳이라든지 바람이 지나가는 고가도로나 교량 위, 터널 입출입구 지역은 특히 블랙아이스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은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서 운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블랙아이스 구역에 진입했을 때 급제동을 피하고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눠 밟아야 한다고도 강조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차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튼다라는 인식을 갖고 그러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눴다 밟다 하는 이런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가 전국에서 블랙아이스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발표하고 있다며 소행길이나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정보를 입수하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노인을 살해한 피의자 47살 양민준이 살인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양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쯤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추격한 점 등을 들어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계획범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폐기물 관리 실태를 점검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 42곳을 적발했습니다. 시는 315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 등을 벌여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처리한 업체들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1,69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신규 또는 영세 사업장 등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 30곳에는 맞춤형 기술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는 아래 QR과 UR을 통해 지역 채널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